지금 한국 차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접속이 막히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내 자산이 화면 속에 있는데 손이 안 닿는 상황, 진짜 공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옮기는 그림부터 잡고, 특히 바이비트 쓰시는 분들은 더 예민하게 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앱 쪽부터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잔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출구가 열려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최근에 벌어진 일은 이겁니다. 바이비트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막혔고 업데이트도 차단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다음 단계는 대개 접속 제한입니다. 금융당국 쪽 압박이 들어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고입니다. 오늘은 들어가지는데 내일은 안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대응이 아니라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비트 이용자분들은 선택지가 선명합니다. 바이비트 안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출금 창구가 붐비고 그때는 체감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기준으로 신고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 흐름입니다. 신고가 안 된 곳이라면 타깃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앱부터 막는 방식이 현실화됐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막혔다는 건 안전벨트가 끊긴 것과 비슷합니다. 작은 오류 하나가 생겨도 고칠 길이 없고 어느 순간 접속이 막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 자체가 어려우면 시작도 못합니다.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웹 접속도 제한될 가능성이 같이 언급되는 상황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깔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행동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지워버리면 다시 설치가 막혀서 스스로 출구를 닫아버리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뭔지 딱 핵심만 짚겠습니다. 첫째,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비트는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같이 막히는 형태가 나온 겁니다. 셋째, 세금 이슈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 부과가 예정된 흐름인데 해외 거래소는 과세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인이 뭐든 결과는 하나라는 겁니다. 접속 경로가 좁아지면 내 자산 이동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안전한 선택은 출금 루트를 열어두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자산 위치부터 거래소 안에 오래 두는 건 편하지만 막히는 순간엔 가장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방식이 안전한 축에 들어갑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으면 어느 거래소가 막히든 내가 주도권을 쥡니다. 거래소가 문을 닫아도 지갑은 내 손에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불안정한 국면에서는 이 차이가 엄청 크게 체감됩니다. 물론 우회 접속 얘기도 나옵니다. VPN을 켜서 접속하는 방식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건 쉬운 길처럼 보여도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같이 들고 가야 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VPN을 쓰면 접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정 보안이 약해지거나 접속 환경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규정 위반 소지나 예상치 못한 제재가 생기면 그 피해는 결국 사용자 몫입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선물 거래 관점에서는 국내 거래소는 구조적으로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물로 빠르게 대응하고 싶은 분들에겐 그 자체가 기능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 수수료도 체감이 큽니다. 빈번히 단타를 치면 수수료가 성적표를 갉아먹습니다. 거기에 더해 추후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흐름까지 생각하면 국내 거래소만을 추천드리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동하는 방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넘어가는 거래소 5곳을 제가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이건 선택지를 줄여드리는 목적입니다. 그 5개 거래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합니다. 처음 옮길 때 언어 장벽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실수 확률이 크게,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으로 묶어두었습니다. 단타는 결국 반복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구조는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하는 곳도. 이런 이벤트는 타이밍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저는 매번 최신 조건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걸. 5 거래소의 특징과 장단점, 가입 경로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처럼 급하게 옮겨야 할 때는 검색하다 시간 보내면 손해입니다.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고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자산 이동 얘기는 여기서 끊고 실제로 선물에서 어떻게 단타를 잡는지 기본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이 없으면 매번 운이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큽니다. 좋은 기회도 많지만 반대로 진입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진입 전 체크할 것들을 습관처럼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깔끔하게 잡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들어가는 포지션입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잡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고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똑같이 냉정합니다. 중요한 건 감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롱이 유리한 신호, 숏이 유리한 신호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잡히면 차트가 갑자기 또렷해집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보는 건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느냐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라가는 흐름이면 롱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흔히 나타나는 건 눌림 이후 재상승입니다. 이전 고점 부근을 뚫고 올라가려는 힘이 보이면 그때 롱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무턱대고가 아니라 추세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대표 신호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상승 쪽 힘이 강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두 번째로 보는 건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같이 증가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그림입니다. 이런 경우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롱 진입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요인입니다. 뉴스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소식,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이슈는 가격을 위로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온 날에는 변동성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과 함께 속도까지 같이 봅니다. 상승 추세와 긍정 뉴스, 거래량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면 롱은 훨씬 편해집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가고 첫 번째 신호는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숏이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와도 힘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올랐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 반복되면 그건 반등이 아니라 숨 고르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숏 관점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하락 신호로 자주 언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하락 쪽 압력이 커졌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거래량도 힌트를 줍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을 키우기 때문에 숏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불을 붙입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가격을 아래로 당기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은 방향을 더 냉정히 특히 악재는 빠르게 반영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숏은 신호가 생겼을 때 망설임이 길어지면 타이밍이 날아갑니다. 대신 신호가 약하면 욕심을 줄이고 기다리는 게 더 낫습니다. 이제 보조지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차트만 보다가 헷갈리면 지표가 판단의 가이드가 되어줍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로 과열인지 힘이 붙는지 변동성이 터지는지 힌트를 얻습니다. 단 지표 하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대로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 전환의 기미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 범위를 보여줘서 가격이 밴드 밖으로 튀는 순간에 어떤 힘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결론은 간단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한 뒤 들어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래량과 뉴스, 보조 지표로 확신을 보강합니다. 이걸 한 번에 완벽히 하려 하지 마세요. 대신 매번 같은 순서로 확인하는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추세 확인, 이동평균선 신호 확인, 거래량 확인, 뉴스 확인, 지표 확인, 이 흐름이 몸에 붙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래소 이동은 정말 빠르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앱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이 제한되는 흐름은 순식간입니다. 출금할 수 있을 때 내 자산을 내 손으로 빼놓으셔야 합니다. 고정 댓글에 한국인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래소 5곳 비교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저렴한 수수료, 그리고 $100 이벤트 포함 여부까지 묶어두었으니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실전적인 기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급한 상황일수록 원칙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